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폼이 있대요. 지금 우리 상품 판매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상품 판매라는 폼을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이 폼 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폼을 이제 우리가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자,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품 판매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위쪽에 이제 눈금자가 있고 왼쪽에도 있죠.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이곳이요. 이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폼의 이제 속성 시트요. 여기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레코드 원본 설정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쿼리를 우리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목록 상자 요거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그 쿼리 여기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제 상품명이다 해서 데이터가 나왔고요. 수량 나왔고 그리고 금액도 나왔습니다. 요 앞에 있는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단가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합계다 해서 얘네들은 아직 데이터가 지정이 안 된 거고요. 데이터 지정된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제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그리고 단가다 해서 얘네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언바운드 돼 있어요. 언바운드 돼 있으니까 그 값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의 머리글 영역에 보게 되면 판매 번호라는 그 레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너비를 둘 중에 가장 넓은 너비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번호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어요. 요거 일단은 더블 클릭 먼저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얘 제목을 보니까 판매 번호 레이블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폼 머리글 영역에 판매 번호 레이블 그러면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판매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이 위에 이제 판매 번호 써 있어요. 써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컨트롤이 우리 txt 판매 번호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txt 판매 번호다 하고 써져 있죠. 지금 얘랑 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너비를 둘 중에 가장 넓은 너비로 설정해라. 그러면 이 판매 번호라는 레이블이 너비가 더 넓으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같은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해서 판매 번호 레이블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본문에 있는 txt 우리 판매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두 개의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기라고 있습니다. 요 크기에 찾아가서 우리가 가장 넓은 너비에라는 게 이곳에 있죠. 해서 가장 넓은 너비에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했더니 요 판매 번호가 이제 같은 크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 속성 시트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폼에다가 최소와 최대와 단추 중에서 최소와 단추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폼에다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폼 선택기 이곳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선택한 유형이 폼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최소와 단추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최소와 단추만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 형식이란 탭에 있어요. 이 형식이란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요 중간 아래쪽에 보니까 최소와 최대와 단추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둘 다 표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최소와 단추만 표시해 달라. 최소와 단추만 요걸로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요 속성 시트창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txt 판매 번호가 있고요. txt 순번이 있고 txt 상품 번호가 있대요.
이 세 가지를 각각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해서 이 필드를 이제 각각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언바운드 돼 있죠. 언바운드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각각의 이제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 판매 번호라는 요 제목 바로 밑에 본문에 써져 있는 요 첫 번째 컨트롤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얘 제목이 txt 판매 번호고요. 두 번째 있는 거 얘를 찍어 보니까 txt 순번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요 칸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상품 번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있는 판매 번호부터 하자고요. 판매 번호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 컨트롤 원본에서 우리가 목록을 이제 열어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쭈르륵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는 txt 판매 번호니까 판매 번호가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번호라는 거 요거 선택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언바운드 돼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번호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트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txt 순번이고요.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서 또 똑같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언바운드 돼 있던 게 순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 얘를 이제 선택해 보니까 얘는 이제 txt 상품 번호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서 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 여기에는 상품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상품 번호가 있으면 상품 번호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상품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지상 보니까 상품 번호라는 그 필드는 상품 종합이라는 그 쿼리에 추가시킨 다음에 바운드 시킬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그럼 얘는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폼 선택기에서 상품 종합 쿼리라는 거를 우리가 레코드 원본으로 선택을 해줬죠. 그래서 다시 폼 선택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속성 시트 창에 선택 유형을 우리가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코드 원본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 종합으로 아까 설정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 점점점을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상품 종합 쿼리 작성기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쿼리에는 판매 번호, 순번,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만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품 번호라는 요 필드를 추가를 시키래요. 끝에다가. 그래서 우리 상품 번호가 지금 우리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이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번호라는 걸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추가시켜놓고 이제 우리 상품 종합이라는 그 컬에다가 상품 번호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속성을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상품 번호라는 거를 추가시켰으니까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요.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둔 그 상품 번호가 맨 마지막에 있죠. 요 상품 번호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각각 필드를 각각 바운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각각의 이제 판매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순번이 나오고 상품 번호가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랬습니다.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 머리글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생성을 하래요. 생성한 다음에 폼의 제목을 입력을 하고 글꼴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요 제목을 요 위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죠. 그때 이제 레이블 추가시킬 때 레이블이 요 세 번째는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고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그 제목에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쭉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 봤을 때 우리 폼 머리글의 제목이 지금 우리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요 컨트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주황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문제 보니까 이제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으로 하래요. 자, 일단은
요 컨트롤 주황색 테두리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열립니다. 열리면서 선택 유형은 레이블이다. 그때 레이블 18번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타라는 탭이요. 기타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레이블 18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LBL 제목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름 이제 설정 끝났고요. 그때 이 제목의 글꼴은 도둠체 그렇게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0포인트, 글꼴 두께는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글꼴이다, 글꼴 크기다, 글꼴 두께다 해서 요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글꼴 이름하고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글꼴 크기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글꼴의 두께도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의 이름 가서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지금 11포인트로 돼 있죠. 근데 얘를 이제 20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20이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두께는 굵게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으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 이름하고 글꼴의 크기 그리고 글꼴의 두께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바꿔주면 끝났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의 이름, 크기, 두께를 바꿀 때 지금처럼 이 레이블의 형식이란 탭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 서식이라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우리가 글꼴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꿔도 돼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글꼴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속성 시트 창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 있죠? 이곳에 찾아가게 되면 보기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실행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목이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있게끔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만든 거를 비교해서 비슷한 위치에 있나 없나 그것만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끝났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그러면 본문 영역에 있는 지금 이 컨트롤들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컨트롤들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본문들은 이 눈금자 세로 눈금자를 봤을 때 지금 요 영역에 이 컨트롤들이 다 있는 거죠.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한 번만 땅 하고 해주면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지금처럼 싹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 창을 열어야 돼요. 그때 속성 시트 창을 열 때 지금처럼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도구라고 있고 그 도구에 속성 시트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일반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요 텍스트 맞춤을 우리가 일반이 아니라 가운데다 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서식 있죠? 이 서식에 찾아간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왼쪽에다 가운데다 오른쪽에다 해서 정렬할 수 있게끔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얘를 이제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그렇게 이제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서식이라는 요 탭에 찾아와서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하나 아니면 속성 시트 창에서 하나 똑같아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속성 시트 창은 닫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본문에서 이제 단가 컨트롤이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왜? 위쪽에 단가라고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은 이 컨트롤 더블 클릭 먼저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여기 컨트롤의 이름 보니까 txt 단가가 맞죠? 이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제 우리 그림과 같이
관련 텍스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최근에 수정된 단가입니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일단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단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팁 텍스트 그거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요 컨트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타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컨트롤 팁 텍스트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문자,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한 칸 띄고 수정된 한 칸 띄고 단가입니다 하고 우리가 입력해주고 맨 마지막에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다? 띄어쓰기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속성 시트창은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우리 실행시키자고요.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양식 디자인 찾아가야죠. 양식 디자인에 찾아가서 이제 폼 실행시킨 다음에 단가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됩니다. 올려만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수정된 단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txt 금액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금액의 합계를 표시를 하고 형식은 통화로 해라. 그리고 특수효과는 오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이 뭔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금액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얘는 이제 txt 금액 합계가 아니라 그냥 txt 금액이란 그 컨트롤이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합계라고 제목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txt 금액 합계가 맞죠. 자, 이 컨트롤에다가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래요. 금액의 합계.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줄 때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라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에 찾아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엑셀에서 쓰듯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썸으로 묶어주면 돼요. 썸으로 이제 합계를 구해라. 어떤 필드에 대한 합계? 우리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라는 요 탭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드 이름을 묶을 때는 뭘로 묶어준다? 필드 이름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더라. 요거는 이제 엑셀이랑 사용법이 똑같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을 이제 통화로 우리가 설정하고요. 특수효과는 이제 오목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형식이나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식이나 요 탭에 있어요. 형식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형식하고 써져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목록 상자 열어서 여기서 이제 통화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효과를 이제 오목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특수효과하고 기본으로 그냥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오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는 오목이다, 형식은 통하다 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우리 8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속성 시트창 먼저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특수효과가 들어가서 오목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통화기호도 붙었고 천 단위마다 심표도 다 붙어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설정해라. 글꼴 이름은 도둠체로 하고 그리고 글꼴 두께는 굵게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폼 머리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요. 그럼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먼저 싹 다 선택을 먼저 하고 글꼴 이름하고 글꼴 두께만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거 여기서 모든 컨트롤 다 선택할 때 이 앞에서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라 그랬어요.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한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범위 지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밑에 거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숫자 1번 하고 써져 있는 이 근처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해서 지금 2번 하고 있는 요 위치, 판매번호 수량하고 얘네들이 있는 이 위치 있죠? 여기까지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그냥 손만 띄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 창이요.
속성 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에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으로 이렇게 뜨고 이곳에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글꼴의 이름이다, 글꼴의 두께다 해서 있죠.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해서 글꼴 이름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둠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꼴의 두께는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게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나는 속성 시트창 이거 쓰기 싫어요. 그럼 요거 꺼버리고 우리가 이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이란 이 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여기 서식 탭에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굵게 지정해라 그럼 얘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글꼴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도둠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만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모든 글자가 다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되게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9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걸 아직 설정 안 했어요. 설정 안 한 상태에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이 컬이 있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컬이도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고객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른 작업을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게 지금은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닫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은 디자인북으로 열게요. 연 다음에 우리가 이 폼이 팝업 폼으로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 못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폼 선택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선택 유형은 폼이다 하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기타라는 탭에 가면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제 팝업이라고 있어요. 팝업이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요거를 이제 예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모달이라고 있습니다. 요 모달이라는 게 다른 작업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달 속성을 변경시켜주면 돼요. 이 모달을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팝업은 예, 모달도 예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돼요. 이 팝업과 모달이라는 이 속성은 어디에 있다? 우리 기타라는 탭에 있더라.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시트상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팝업 창으로 팝업 폼으로 그렇게 이제 열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열고 싶어요. 더블 클릭을 하려고 해도 더블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폼이 실행돼 있을 때 다른 작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달을 예로 해줬죠. 그렇게만 하면은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든가 아니면 완전히 이거를 꺼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디자인 보기로 좀 열자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열었더니 아까처럼 그대로 돌아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쿼리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쿼리가 열린다고요. 이제 테이블이 열리고 그렇게 이제 열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팝업이랑 우리 모달이라는 속성 그거 이제 수정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 폼 속성 창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라는 탭에 보게 되면 팝업이다 모달이다 그게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단가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상품 번호가 txt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단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상품 테이블이랑 d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dlookup 그러면 이제 XX에서는 이런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도메인 함수는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d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도메인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죠.
지금 이 단가라는 이 컨트롤, txt 우리 단가라는 이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가를 이제 표시할 건데 아무 단가나 그냥 막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상품 번호라는 그 필드랑 txt 상품 번호랑 똑같은 거에 단가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우리가 단가로 찍어주면 되고요. 상품 번호가 txt 상품 번호랑 똑같냐? 그걸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쓰면 되고, 그때 문제에서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고 테이블 이름을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 주고 여기다 이제 d 룩업이라고 우리가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d 룩업이라고 이렇게 써 주고 가로 열어 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 나타낼게. 우리가 단가를 나타낼 거니까 단가를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도메인은 우리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상품이라고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상품 번호랑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상품 번호랑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txt 상품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가라는 거 인수로 이제 쓸 거 그거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도메인도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고 그리고 조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 특정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과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의 이름 쓰고 그리고 이 조건 전체를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우리가 속성 시트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단가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1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요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11번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에 바닥글 영역이 있대요. 그 바닥글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는데 폼 바닥글 영역에 우리 명령 단추를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폼 바닥글 영역에 보니까 이제 합계다 해서 요 금액도 들어있고요. 그 앞쪽에 보니까 닫기하고 이곳에 이제 우리 명령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단추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 판매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 명령 단추 그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요. 그래서 폼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요 영역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명령 단추 이제 생성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명령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눌렀을 때 폼이 닫히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커맨드 버튼이요. 커맨드의 약자 cmd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캡션은 이제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를 이제 집어넣을 때,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우리 명령 단추예요. 그래서 요 명령 단추라는 거 요거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 만들 그곳에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명령 단추 마법사고 마법사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었을 때 명령 단추 마법사 요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제냐? 지금처럼 요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 얘를 이제 만들 때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자세히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이곳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하고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을 때요. 지금 제 거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선택이 돼 있으니까 컨트롤 마법사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법사가 안 나타나면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명령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영역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명령 단추 마법사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명령 단추를 눌렀을 때 폼이 닫히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류 보니까 레코드를 탐색할 거다, 레코드 작업을 하냐, 폼 작업을 하냐, 보고 작업하냐, 응용 프로그램이냐, 기타냐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폼이 닫히게 그렇게 이제 실행할 거라 우리가 폼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선택해 주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함수를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폼 닫기를 할 거죠. 그래서 폼 닫기라는 거 이거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단추에다가 텍스트나 그림을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이 선택돼 있고 출입구가 선택돼 있어요. 선택이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요런 그림이 이제 요 단추에 들어간다. 그거고요. 우리는 닫기라는 그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선택해주고 지금 여기 텍스트를 선택했더니 폼 닫기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때 보니까 명령 단추 위에 폼 닫기라고 이렇게 써지네요. 근데 그때 문제에서 캡션은 닫기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닫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단추 위에 이렇게 닫기라는 글씨가 붙는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단추의 이름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떠요. 우리 명령 단추 이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CMD 닫기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닫기라는 이 단추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단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 창에 CMD 닫기라고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창은 요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폼 실행이요. 폼 실행 누르고 이 아래쪽에 이제 닫기라는 단추가 있죠. 요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얘를 눌러주면 이 폼이 싹 닫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게 설정해라. 폼이 닫히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 있대요. 상품 판매라는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폼에 보게 되면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임의의 컨트롤에다가 커서가 이제 위치하면 그때 이제 해당 컨트롤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컨트롤이 노란색으로 채워지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내가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컨트롤이 이제 노란색으로 채워지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그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상품 판매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문제에서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임의의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서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서식이라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한번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해당 컨트롤을 클릭을 했을 때 커서가 이제 위치하면 그렇게 이제 색깔이 바뀌게 할 거죠. 해서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서 특정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깔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우기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 요것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설정 다 했으니까 이곳에 포커스가 있을 때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양식 디자인이요. 양식 디자인 찾아가서 우리가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시켰더니 지금 커서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컨트롤만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곳이 노란색으로 채워지죠. 그 다음에 제가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곳이 노란색으로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곳을 찍으면 이곳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이제 상품 판매라는 폼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죠.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하이 폼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품 판매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폼 좀 열어보자고요.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이곳에 있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상품 판매라는 이 폼이 지금처럼 하이 폼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 기본 폼에 보게 되면 판매 번호가 있죠. 이 판매 번호가 지금 1번일 때 하이 폼에 보니까 판매 번호가 1번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보면 지금 판매 번호가 1번인데 여기 판매 번호가 1번인 것도 있고 2번인 것도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제가 지금 레코드가 1번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2번, 3번, 4번 해서 이렇게 이제 4번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4번으로 변경시켜도 하이폼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시사항을 봐도 기본 폼에 판매 번호를 이용해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하이 폼이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적절한 필드로 연결을 시켜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이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게 되면 주황색 테두리가 이렇게 짜잔한 거 나오죠. 그러면 이 주황색 테두리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하이폼, 하이 보고서 그렇게 해서 하이폼이 선택돼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필드 연결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 있거든요. 요 점점점을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하이폼 필드 연결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폼이랑 기본 폼이랑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판매 번호를 우리가 4번을 선택하면 아래쪽에도 판매 번호 4번인 그 데이터들만 나타나게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필드 판매 번호다, 하이 필드 판매 번호다 이렇게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필드가 다르다, 필드를 내가 다른 걸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하이 필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판매 번호로 그렇게 이제 맞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하고 똑같이 이제 판매 번호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요 속성 시장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폼 실행 한번 시키자고요. 실행시켜서 보니까 지금 판매 번호가 1번일 때 1번 레코드만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2번으로 그렇게 이제 판매 번호를 바꾸니까 2번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겨서 지금처럼 판매 번호가 8번인 거 켜놨더니 판매 번호가 8번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서로 이제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4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요 폼 이제 닫자고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요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뭐 쉬운 게 있다고 해서 그냥 한두 번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앞으로 책 넘겨서 여러분들 또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말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손에 꼭 익히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매출 관리라는 폼이 있대요. 자, 매출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관리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폼을 이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IM 그림이라고 요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삽입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그림 이름 문서.jpg다. 그 다음에 그림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매출 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여기 컨트롤 비어있죠?
자, 요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그때 컨트롤의 이름이 I am 그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컨트롤에다가 이제 우리 그림 집어넣어라 그겁니다. 그때 이런 그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요 그림이라는 거 요거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점점점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섭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를 1급에 우리 02XX의 01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라는 요 그림이 여기 있죠. 자, 요 그림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그림에 이제 문서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로 하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크기 조절 모드하고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한 방향 확대 축소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확대 축소 요걸로 이제 변경만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이제 속성 시트 창만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에서 편집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폼 전체에 대해서 편집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이곳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선택 유형은 폼이다 해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뜨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이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편집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편집 가능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예로 그렇게 이제 설정돼 있죠. 요거를 이제 편집이 안 되게 아니오로 우리가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동 시트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연속 폼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폼을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폼 하나에, 이 폼 전체 폼 하나에 한 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연속 폼 형태로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연속 폼 형태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여러 개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폼에 대해서 할 거니까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그곳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 유형은 폼이다 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 우리 기본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돼 있죠. 그래서 폼 하나의 레코드만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 창은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탐색 단추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시켜 보니까 맨 밑에 여기 레코드하고 우리가 레코드를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얘가 이제 탐색 단추예요. 지금은 이제 탐색 단추가 짜잔하고 표시가 됐는데 그때 그 탐색 단추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요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왼쪽 부분에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설정이 안 돼서 안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폼에 대해서 할 거니까 폼,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 창을 일단 열어요. 연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코드 선택기다 탐색 단추도 하고 있죠. 레코드 선택기는 지금 아니오로 돼 있고요. 탐색 단추는 예로 설정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설정만 변경시켜주면 돼요. 레코드 선택기는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탐색 단추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만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이요. 그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아래쪽에 레코드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 탐색 단추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레코드마다 레코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화면상에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CMB 지역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지역 코드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CMB 지역 코드라 하는데 이 CMB가 콤보 상자의 약자예요. 콤보의 약자요. 그래서 지역 코드라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지역 코드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이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제 지역 코드가 아무것도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 코드가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소문자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갔고요. 이 지역 코드, 이 컨트롤 있죠? CMB 지역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CMB 지역 코드하고 콤보 상자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는 이제 지역 코드를 나타낼 거니까 지역 코드를 일단 찍어 볼게요. 지역 코드를 이렇게 찍어 놓고 일단은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지역 코드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레코드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첫 번째 글자 보니까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문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북에 다시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역 코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lca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요 지역 코드라는 이 컨트롤을 lcase 하고 요걸로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제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lcase하고 지금처럼 지역 코드라는 건 필드 명령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lcase로 싹 다 이제 묶어줬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소문자로 원래 소문자로 나오는데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uca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다 했으면 이제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지역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5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럼 요 속성 시트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보게 되면 이제 홀수행과 짝수행이 있는데 그 홀수행과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이제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배경색을 x스테마 9번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얘는 이제 첫 번째 행이니까 홀수행이죠. 얘는 두 번째 행이니까 이제 짝수행이 되겠죠. 얘는 이제 홀수, 얘는 이제 짝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홀수행과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표시되게 다른 배경색을 x스테마 9번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레코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런 레코드 실제 데이터는 우리 이제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 유형은 이제 구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때 이제 본문이 선택돼 있다 그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다른 배경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배경색을 문제에서 시킨 대로 x스테마 9번 요걸로 이제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다른 배경색이 표시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배경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배경색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매출액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txt 마진액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txt 순이익이라는 컨트롤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 본문을 봤을 때 여기 매출액이라고 제목 써져 있죠. 그리고 마진액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순이익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있죠. 요 텍스트 상자가 각각의 이 컨트롤들이요. 그때 이제 txt 매출액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txt 매출 수량 곱하기 txt 단가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마진액은 txt 이제 매출액 빼기 txt 제조 경비로 해라. 그 다음에 순이익은 txt 마진액 빼기 txt 매출 수수료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래요. 자, 그럼 이제 매출액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매출액은 지금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요 컨트롤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뜨고요. 텍스트 매출액 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txt
매출 수량이요. txt 매출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txt 단가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txt 매출 수량이다 txt 단가다 하고 그 컨트롤 이름 앞뒤로 대괄호가 자동으로 붙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를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괄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써도 어차피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 txt 매출액은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액 계산하자고요. txt 마진액이라는 요 컨트롤 일단 선택해주고 txt 마진액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txt 매출액이요. 매출액이라고 써주고 빼기 txt 제조경비요. 제조경비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또 대괄호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txt 순이익이요.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는이라고 쓰고 txt 마진액이라고 쓰고 빼기 txt 매출 수수료요. 매출 수수료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또 각각의 컨트롤들 이름 앞뒤로 대괄호가 자동으로 붙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다 계산했으면 이제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왔고 마진액도 나왔고 순이익도 나왔고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값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죠.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매출 수량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폼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값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언바운드 된 컨트롤 있죠? 얘가 이제 txt 매출 수량 평균 컨트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매출 수량의 평균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컨트롤부터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부터 해야죠. 여기 보니까 이제 txt 매출 평균 수량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는 평균 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하고 다 써줬는데 우리 XX에서 에버리지를 쓸 때는 약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AVG라고 그렇게만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G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매출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에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매출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AVG라고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돼요. 이 매출 수량이라는 건 필드 명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대괄호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값 다 구했으니까 속성 시트창은 그냥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평균값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시켜서 맨 밑에 보니까 평균값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났죠.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이 개수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뒤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컨트롤이 이제 txt 개수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사용자가 직접 못 바꾸게 값을 못 바꾸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일단은 컨트롤의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레코드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count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count라고 써주고 그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해서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count라고 쓰고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지금 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설정만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 컨트롤이 회색으로 그렇게 이제 비활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평균값을 우리가 찍었을 때는 이 컨트롤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개수는 전체 100개다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해도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요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릴게요.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니까 txt 순이익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순이익, 그러면 지금 여기 순이익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이요. 일단은 이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txt 순이익이 맞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시킬 수 없도록 탭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탭 속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탭에 가면 있습니다.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탭 정지하고 지금 예로 되어 있죠. 탭 정지가 지금 예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 컨트롤의 포커스를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볼게요. 폼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이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순이익으로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이동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요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의 기타라는 탭에 탭 정지가 지금 예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우리가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속성 시장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 폼 실행시킨 상태에서 지금 매출 수량에 이제 포커스가 있죠.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순이익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땅 하고 눌렀더니 그때 이제 상품 코드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순이익으로 안 가고 순이익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로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커스가 이동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탭 정지 속성을 우리가 아니오로 설정하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11번 문제요. 1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CMB 상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CMB가 콤보 상자의 약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컨트롤이 지금 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제목 보니까 상품 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에 상품 코드 중에서 뒤에 두 글자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컨트롤을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의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주고 이 컨트롤이 맞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목록 상자 요거 열어보면 되겠죠. 이거 열어서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상품 코드를 이렇게 땅 하고 찍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P-0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P-02하고 쭉쭉쭉 표시가 돼 있고 그 밑에는 P03하고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상품 코드 중에서 뒤에 있는 두 자리만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럼 뒤에 거 두 자리 그러면 01 아니면 02 03 그것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이제 설정 좀 해보자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이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두 글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빼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상품 코드는 이제 필드명이니까 대가로를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컴마 2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라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상품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만 꺼내와라. 두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두 자리만 표시되게 우리가 라이트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아까는 P-01이다, P-02다, P-03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뒤에서 두 글자만 표시가 돼서 01이 됐든 02가 됐든 03이 됐든 그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1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일단은 속성 시트장 요거 닫아버리고요. 우리 11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일단은 우리 매출 관리라는 요 폼 닫아버릴게요. 닫으려고 봤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1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11개의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니까 요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쉽다고 해서 그냥 한두 번 문제 풀고 지나가면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에 이거랑 유사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관리라는 그 폼에 텍스 상자인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의 이름이 CMB 상품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은 화면과 같이 이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매출 관리라는 이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죠.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상품명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이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상품명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언바운드 돼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얘 컨트롤의 이름이 CMB 상품명이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텍스트 상자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바꿔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상품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대요. 그 두 가지를 콤보 상자에다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는데 그때 컨트롤에는 상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목록값 이해 값은 이제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리고 상품 코드와 상품명의 열 너비는 각각 1cm, 3cm 그렇게 하고 목록의 너비를 4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우리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이 텍스트 상자를 일단 콤보 상자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바꿀 때는 이 해당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요 위에 보게 되면 변경이라고 있죠. 이거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탭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행 원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행 원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만드는 거는 우리 테이블 작성 섹션 1번에서 우리 테이블 작성에서 한번 했었죠. 그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값이 우리 매출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행 원본 찍어 주고요. 끝에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쿼리를 쓸 거니까 쿼리라는 거 여기서 이제 쿼리 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할 거니까 매출 관리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쿼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 대화 상자는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제 상품 코드 나타낼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상품명이 표시되게 할 거예요. 해서 상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상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상품 코드랑 상품명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X 버튼 눌러서 우리가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 원본에 자동으로 이렇게 SQL문이 쭉쭉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처럼 점점점을 눌러서 그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행 원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SQL문을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 해당 컨트롤에는 상품 코드가 저장되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SQL문을 봤을 때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폼에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에서 셀렉트 검색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앞에 있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저장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운드열을 지금처럼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상품 코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품명이 저장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운드열을 2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값만 허용해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로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얘로 이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상품 코드와 상품명에 열 너비는 1cm, 3cm로 그렇게 하고 목록의 너비는 4cm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열 너비하고 목록 너비는 우리가 요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해준 게 행 원본이랑 행 원본 유형 그리고 바운드열 목록값만 허용 요만큼 이제 우리가 설정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의 개수도 있고 열의 너비도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목록 너비도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두 개의 열을 모두 다 나타낼 거니까 열의 개수를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문제상에서는 열의 개수를 몇 개로 바꿔라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상품 코드랑 상품명이랑 두 가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열의 개수를 알아서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는 1cm, 3cm로 하라 그랬으니까 1,3하고 cm라는 단위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누르면 cm라는 단위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너비는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4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4cm로 그렇게 이제 알아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의 개수하고 열 너비하고 그리고 목록 너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 폼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고 이 상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 있죠? 요거 이제 찍어보자고요. 찍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매출 관리라는 거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번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문제 풀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도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니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